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메스다 조성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고등수학 상 1신노트 3단원에 있는 91번부터 100번까지 문제풀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바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91번입니다. 지금 현의 길이 하고 나와 있는데, 문제 보시면은 좌표 평면 위에 두 원이 나와 있고요. 자,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공통 현의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원을 생각을 할 건데요. 이건 사실 직관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다 보니까 어떤 수식을 통한 증명보다는 그럼 제가 여기다가 표시를 좀 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 원의 중심이 하나는 0,0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a,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다 x축 위에 있는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원의 중심이.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는 애는 여기 있는 조만한 원 하나뿐입니다. 자, 큰 원은 반지름이 루트 20짜리인 원은 가만히 0,0에 고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원은 a의 값에 따라서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되셨습니까? 만약에 이쪽에 위치하고 있다면 이쪽에 원이 이렇게 위치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잡아줄까? 그러면 요 둘의 공통현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바로 얘입니다. 이 현은 큰 원의 현이기도 하면서 작은 현의 원이기도 하잖아요. 작은 원의 현이기도 하잖아요. 자, 이런 걸 공통현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원이 이렇게만 되어 있었어요. 그랬을 때는 공통현의 길이가 한 이 정도로 끝나게 됐었을 겁니다. 맞나요? 그런데 얘가 언제쯤 가장 길었겠느냐라는 거고, 자, 가장 길었을 때는 바로 이렇게 원이 이동하다가 뭐에 가까워졌을 때냐면 바로 이 조만한 원의 지름과 똑같아졌을 때겠죠. 왜냐면은 이 조만한 원에서 나올 수 있는 현 중에서 가장 긴 게 지름이잖아요. 맞습니까? 자, 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이은 선입니다. 그러니까 지름이 그 중에서 제일 긴 현인 거예요. 네, 지름의 정의는 현 중에서 가장 긴 현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이 현의 길이는 이 작은 원의 지름이어야 한다. 작은 원의 반지름은 여기 보시다시피 2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요. 현의 길이는 바로 4가 나와야 했을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시면요. 현의 길이는 공통현의 길이는 이렇게 작은 원은 그리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여기 원 위의 점으로부터 x축까지의 거리가 2일 때가 가장 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x가 a일 때인 거죠. 이 원의 중심이 이제 a,0이니까.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x는 a를 갖다가 이 큰 원에다가 이 큰 원이 지금 뭐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0인 거예요. 그럼 여기 x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그때 x에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 y의 값으로 2가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 점의 좌표가 a,2니까. 그러므로 a랑 2 집어넣으셔서요. a제곱 플러스 y제곱은 20이다. y제곱에다 2 넣어야지. 그럼 여기가 4가 되겠죠. 그래서 a제곱은 16되므로 a의 값은 4가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제가 지금 오른쪽 양수라고 생각해서 이제 4라고 쓴 건데, 양수 a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a는 4라고 하시면 되겠죠. 원래 a는 마이너스 4일 수도 있는 겁니다. 좋아요. 자, 문제 다음 92번 가겠습니다. 9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에서 원과 그리고 직선의 두 점 a랑 b에서 만난다. ab 길이가 4일 때 k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거는 ab의 길이가 4라는 겁니다. 여기 전체 길이가 4였다라는 건데, 그럼 여기 절반은 2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2라고. 그러면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심과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이 원에 제가 중심을 표현을 할 건데요. 그러면 원을 갖다가 표준화 시켜서, 제일 표준화 시키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만나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k 건너 가셔서 마이너스 k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의 제곱이랑 2의 제곱 이렇게 각각 합해 주시면 5가 될 겁니다. 이렇게 원에 나오면서 원의 중심의 좌표는 1,2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을 생각할 건데요. 반지름은 요게 반지름이 되겠죠. 반지름의 길이는 아직 제가 모르는 겁니다. 또 하나로 뭐가 있느냐, 지금 원의 중심과 그리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또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구하는 거 해보시면은 요 거리를 갖다가 우선은 이거는 쓸 필요 없네. 자, 우선은 그러면 직선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x-y 플러스 5는 0이라는 것과 그리고 원의 중심 1,2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 그 거리 d는 x계수 y계수 제곱해서 합합니다. 루트 5분의 대입하셔서 5가 나오게 됩니다. 절대값은 그냥 어차피 양수 5여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 주시면은 이 값이 루트 5가 나오게 되면서 여기 루트 5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여기 있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a까지의 거리, 즉 반지름의 값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3이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3을 갖다가 제곱하면은 r 제곱이죠. 반지름의 제곱. 그게 바로 요 O-K잖아요. 이게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이 값이 바로 9였다라는 거. 그러므로 K의 값은 O-K는 9니까 K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93번 가겠습니다. 93번입니다. 이번엔 그림과 같이 중심이 제1사분면 그리고 X축과 점 P에서 접하고 있으며 두 점 QR에서 만나는 원이 있다. 점 P를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점 P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2냅니다. 얘가 기울기가 2짜리 낸가 보구나. 그 직선이 원과 만나는 점 중에서 P가 아닌 점을 S라 하겠다. 여기 보이시죠? 그랬을 때 QR과 PS의 길이가 4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 길이도 4, 여기 길이도 4. 그랬을 때 원점 O와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을 갖다가 뭔가 표현을 좀 해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구하는 거는 원점으로부터 이 중심까지의 거리인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A랑 B를 찾아내야 될 거예요. 근데 A, B로 이렇게 원의 중심을 표현하다 보니 제가 뭘 발견하게 되느냐, 여기 있는 현 QR로부터 이 A, B까지의 거리가 이게 바로 A가 나오게 된다는 걸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A, B로부터 여기 직선까지의 거리도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이 현의 길이가 서로 똑같잖아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요. 원이 있고 여기 현의 길이가 예를 들어 막 똑같아. 똑같으면요,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도 똑같았다라는 거, 요거를 하나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원의 중심으로부터 여기 현 PS까지의 거리도 A로서 똑같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 직선의 식을 조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P라고 하는 점 자체가 A, 0이라는 것도 일단 표현은 가능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제가 이 직선을 만들 건데 이 직선은 기울기가 현재 2짜리 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y는 해놓고 2, 그 다음에 A, 0을 지나니까 x-a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이 직선과 A, B 사이의 거리 공식, 직선 이렇게 2x-y-2a는 0이다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리 구해보시게 되면 그 거리는 일단 제가 a가 된다라는 거는 알고 있으니까 a는 이라고 해놓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여기 분모에 있는 거, 분모에다가는 x의 계수, y의 계수 제곱해서 루트 씌워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5분의 그 다음에 a, b를 여기다 대입해서 절대값 씌우겠습니다. 대입해 주시면요 2a-b 2a가 될 거예요. 그래 주면은 양변에 루트 5 곱하셔서 루트 5a는 여기는 계산하시면은 그냥 절대값 b인데 b라는 녀석은 애초에 제가 양수인 걸 설정해놨기 때문에 그냥 b라고 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a랑 b에 관한 관계식이 하나 나오게 돼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안 쓴 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걸 안 썼느냐, QR이나 PS나 다 길이가 4가 나온다라는 걸 아직 쓰지 못했어요. 되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어떤 걸 사용할 거냐, 여기 길이가 지금 2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4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2로 해두시고요.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혹시 수직 이등분선인 걸 모르실까봐 원의 중심에서 이 현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은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 높이는 b가 되겠고, 그럼 여기 삼각형인 게 보이실 텐데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2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하시면 그게 b제곱이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b라는 거는 루트 5a니까 b 제곱하시면요 5a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식 정리하셔서 4a 제곱은 4, 즉 a의 값은 뿔마 1인데 a는 양수니까요 a는 1이라고 두시고 b는 루트 5라고 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했던 거는 원점으로부터 이 a, b까지의 거리였기 때문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인 거고요. 그 값은 루트 6이 돼서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고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9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점 4,3을 지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L이 있습니다. 이게 원과 두 점 PQ에서 만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AP의 길이가 3이라고 했을 때 직선 L의 기울기를 구해달라고 했네요. 자,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선은 제가 이 L이라는 직선은 4,3을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기울기는 몰라도. 그러니 제가 일단 식을 세워둘 때 y는 a 곱하기 x-4 플러스 3이라고 두겠습니다. 기울기는 모르니까 a라고 두고 제가 구한 건 이 a 값만 구하려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엔딩은 결국 a 값이 이렇게 7분의 24가 나와서 정답이 2번이 된다는 건데, 왜 그 a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지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루엣만 보시면 계산이 조금 많다라는 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착안했던 건 뭐냐? 조건이 하나만 있으면 될 거예요. 문자 하나만 모르니까. 자, 근데 나와 있는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네, P라는 점과 A라는 점이 서로 이렇게 3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P와 A에 조금 집중해서 이렇게 타겟팅을 해놨어요. 자, 그리고 생각할 건 이 기울기가 어쨌든 A짜리인 기울기이기 때문에, 직선이기 때문에 이 가로의 길이가 몰라. 뭐인지 모르니까 내가 T라고 뒀어. 그러면 세로의 길이는 기울기가 A가 되려면 이걸 갖다 A배 해준 AT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야 기울기가 A가 나오겠지. 자, 이거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첫 번째로 내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P의 좌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P의 좌표는 선생님 어떻게 되는 건가요? P의 좌표부터 생각하지 말고 이거부터 생각하자. 우선은 여기가 AP의 길이가 3이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첫 번째 t제곱 더하기 a제곱 t제곱 하시면 그게 9가 나온다. 즉 t제곱으로 묶어서 t제곱 a제곱 플러스 1은 9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건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으로는 두 번째, 이 P라고 하는 점은 4,3에서 뒤로 T만큼, 밑으로 AT만큼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T, 그리고 3-AT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P라는 점은 어쨌든 이 원 위에 한 점이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에다가 이 좌표를 대입하시면 성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입하셔서 하시면은 x에다가 4-t 집어넣고 제곱합니다. 그러면 이거 제곱 안에서는 부호 바꿔놔도 상관없어서 t-4의 제곱 해두시고요. 마찬가지로 at-3의 제곱, 그 값이 10이 나온다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다 정리합니다. 그래주시면 t제곱 마이너스 8t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 같은 거는 그냥 일단 말로 그냥 스킵을 하겠습니다. 자, 그 후에는 t제곱으로 묶어서 정리, 그리고 t로도 이렇게 갖다 두시고 마지막엔 상수. 그래 놓고 나서 여기서 뭔가 한 문자로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여기 t제곱 곱하기 a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게 9라는 걸 알고 있어서 여기 t제곱 a제곱 플러스 1이 얘가 9가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9랑 여기 있는 15가 만나서 2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마이너스 8t랑 마이너스 6at는 우변으로 건너가셔서 8t 플러스 6at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계산이 조금 저기지만 여기서 양변에 2로 나눈 다음에 2로 나눠서 12, 그리고 우변은 4t랑 3at일 겁니다. 그걸 또 t로 묶어서 4 플러스 3a라고 이렇게 줍니다. 그래주면은 t의 값은 4 플러스 3a분의 12가 나오게 돼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제 뭐 합니까? 뭐 하냐면요, 저는 그 식은 두 개 나왔습니다. t와 a에 관한 식 하나, 그리고 또 t와 a에 관한 식 하나. 그럼 무조건 식 구할 수 있어요. 얘랑 얘를 연립해가지고 형광펜치네 들끼리. 그래서 기왕이면은 얘를 갖다가 t로 만들려고 양변 루트 하는 것보다는 얘를 갖다 양변 제곱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양변 요거 제곱하겠습니다. 제곱해 주시게 되면은 좌변은 이거 제곱하셔서 t 제곱하기보다는 이걸 갖다가 제곱한 거를 여기다 대입한다는 느낌으로 하면 되겠다. 자, t를 갖다가 제곱하셔서 여기 있는 이 1번식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 자, 대입해 주시면요, 그 식이 이쪽에 생기게 되는데요. 자, 그건 이렇게, 그리고 곱하기 a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 값이 9인 거예요. 그러면 분모를 양변에다 곱해 주시게 되면요, 우선은 그 전에 여기 144랑 9가 약분이 되면서 여기는 16, 여기는 1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분모 곱해주시고 나면요, 좌변에는 16 곱하기 그다음에 a제곱 플러스 1, 그리고 우변에는 남게 되는 게 4 플러스 3a의 제곱이 3a 플러스 4의 제곱이 이렇게 남게 될 겁니다. 그러면 좌변은 이렇게, 우변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a에 관한 2차 방정식 나왔으니까 무조건 풀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a로 묶어주시면 다음과 같이 되겠고요. a의 값이 0은 아니겠죠? 기울기가 0은 아닐 테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의 값은 7분의 24여야 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문자 2개고 식 2개면은 무조건 풀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조금 식이 복잡하지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다른 좋은 풀이 있다면은 얘기해 주십시오. 다음에 95번 가겠습니다. 95번에 좌표평면 위에 이런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의 현 중에서 A를 지나고 그 길이가 자연수인 현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풀어봅시다. 우선 원을 갖다가 조금 제대로 보기 위해서 이걸 표준형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표준형으로 바뀌어서 x-5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 즉 중심이 5,0이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5짜리 냅니다. 자, 그럼 이렇게 y축과 맞닿아 있겠네요. 자, 그런데 지금 a라는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요, a라는 점은 여기 있는 1,0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지나는 현들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애도 있겠고 이런 애도 있겠고 뭐 이런 애도 있겠고 뭐 다양하겠죠. 엄청나게 많은 현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그 현의 길이가 현의 길이가 자연수였으면 좋겠다고 했네요. 그렇게 되는 현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x가 만약에 1일 때, x가 그냥 1이기만 할 때의 그 현을 구해볼게요. 그래 보면 여기 이렇게 지금 제가 딱 그린 x축과 수직한 x축과 직교하고 있는 요 현을 생각해가지고 이 현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에다가 1만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x에다가 1 넣으면은 여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제곱 16 건너가시면 9가 되겠죠. 따라서 y의 제곱은 9가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다 쓸게요. y제곱은 9이기 때문에 y의 값은 뿔마 3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뿔마 3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하시면 여기 교점의 y좌표죠. 자, 그래서 요거 현의 길이는 6이 나올 테니까 자연수가 맞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현의 길이가 6이 나오겠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극단적인 건 뭐냐면 이번엔 기울기가 그냥 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뭐야? x축에 평행한 거예요. 그럼 이런 현이 나오겠고요. 이 현은 이제 현 중에서 가장 긴 현인 지름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름은 그 원의 반지름 2배 하면 되니까요, 그냥 10이 나오겠죠. 그래서 현의 길이가 이때는 10이 나오겠다. 야, 그러면 생각할게. 현의 길이가 10보다 더 클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지름이 가장 대빵이니까. 야, 그러면 10이 끝인 거고요. 그 다음에 현의 길이가 아무리 짧으려고 해도 요 6보다 더 작아지는 경우는 생길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자, 이건 약간 좀 직관적인 거기도 하고, 요거를 좀 증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일단은 뭐 증명은 지금 생각나는 아이디어는 요거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원의 방정식이랑 연립해가지고 뭐 x에 관한 2차식 꼴로 나오게 될 테니까, 2차 함수 꼴로 나타나게 될 테니까 그거 최소값 구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긴 하는데, 우선은 제가 이거는 잠깐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장 짧은 현이 그러면 6이라는 직관이 왔다면, 그러면 가장 짧은 현의 길이는 6이 되겠고, 그리고 가장 긴 현은 지름의 길이인 10이 되겠다. 그러면 하다 보면 도중에 길이가 7인 순간도 있겠고 8인 순간도 있겠고 9인 순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나요? 그리고 길이가 10인 것까지.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1,0을 지나는 현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9, 8 그리고 여기 7. 그러다 보니까 현의 길이가 9, 8, 7인 건 2번씩 있습니다. 현의 길이가 6인 거는 이렇게 한 번만 있는 거고, 그리고 또 10인 것도 한 번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전체 개수는 8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추후에 제가 요거는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짧은 현의 길이가 6인 이유는 뭘까? 지금 한번 해볼까? 자, 1,0을 지나는 현이어야 됩니다. 자, 그걸 그냥 직선이라 생각하고서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y는 기울기는 뭐 달라질 수 있으니까 a 해놓고, 얘는 x-1이다. 근데 어차피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 있을 때는 기울기를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a 값은 없는데, 뭐 괜찮겠지 뭐. 자, 이게 6보다 크다라는 것만 보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가보자. 얘가 6보다 크다라는 것만 보이면은 a가 요 수직으로 되어 있을 때, x축과 수직일 때가 6이니까 그때가 가장 작다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난 지금부터 이 직선과 누구를 연립해요? 원의 요걸 하자. 1표준형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x-5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다라는 거. 여러분들 방금 식으로 증명하는 과정인데 식으로 증명하는 거 되게 복잡해져가지고 이렇게 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면은 가장 짧은 현은 6인 거는 알겠는데 직관적으로는 다가오는데 얘가 가장 현의 길이 중에서 제일 짧겠다. 1,0을 지나는 현 중에서는.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라고 하면은 그렇네요. 설명이 직관적인 설명으로 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아직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문제 풀 때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풀었는데 그렇네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보고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추후에 저한테 다시 한번 물으러 와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그냥 이렇게 풀고서 직관적으로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6번입니다. 96번에 직선과 원이 서로 접하고 있답니다. 그랬을 때 양수 아래 값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이렇게 접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랑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D와 R이 똑같다라는 거. 그러면 반지름을 먼저 구해보시면요, 반지름은 그냥 R이라고만 돼 있네요. 그러면 D를 구해보겠습니다. D는 현재 이 직선 편하게 또 일반형으로 나와줬네요. 이 일반형과 그리고 원의 중심 1,0 사이의 거리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D는 루트 5분의 6이 돼가지고 1,0 그냥 곧바로 대입하고 절대값 씌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5분의 6 루트 5가 반지름이 되겠다. 양수 아래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요, 결국 5분의 6 루트 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에 97번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원이 직선 y는 mx가 서로 접했으면 좋겠답니다. 그 상수 m의 값을 정할 때 모든 m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사실상 지금 y는 mx라고 하는 녀석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게 그냥 직관적으로 다가오시면 좋은데, 어떤 원이 있고 어떤 한 점에서 접하는 접선을 그린다면요, 어떻게든 그 접선이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m의 값에 합을 구해달라는 건 이게 두 개를 찾으라는 얘기죠, 기울기.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우선은 원의 방정식을 좀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x 플러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9 더하기 4 마이너스 9가 되겠다. 자, 여기 있던 9가 먼저 가서 마이너스 9가 된 거고요. 그다음 나머지 3의 제곱 9 마이너스 2의 제곱 4. 자, 그러면 9끼리는 서로 사라지게 될 테니까 남게 되는 건 4가 돼서 결국 이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반지름이 2짜리인 원에다가 접선을 긋게 되면 이 접선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D라고 치면 그 D의 값이 반지름 2와 똑같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y는 mx라는 거 일반형으로 만드셔서요, 이렇게 두시고 그게 원의 중심 마이너스 3,2랑 거리가 2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식 해보시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다. 자, 그래 놓고 나서 양변에다 제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곱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할 겁니다. 자, 그러면 곱하고서 제곱하는 거니까 초반에 천천히 이렇게 할게요. 이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절대값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입니다. 양변 제곱하시게 되면요, 좌변은 4m제곱 플러스 4가 되겠고요. 우변은 여러분들 절대값 x를 갖다가 제곱하시는 건 그냥 x를 제곱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를 그냥 제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갖다가 그냥 제곱한다고 생각하셔도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냥 제곱해 주시게 되면은 9m제곱 플러스 12m 플러스 4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정리하셔서 다 넘어가 주시면 5m제곱 플러스 12m은 0이다. 따라서 m으로 묶으면 5m 플러스 10이다. 그러면 m의 값이 될 수 있는 건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5분의 12인 겁니다. 자, 이 둘을 갖다가 합해달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냥 합하시면은 마이너스 5분의 12가 돼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8번 가겠습니다. 98번에 직선 y는 x 위의 점을 중심으로 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중에서 직선 3x-4y는 12는 0과 접하는 원의 개수는 2개이다. 두 원의 중심을 각각 a랑 b라고 했을 때 a, b의 길이의 제곱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y는 x 위의 점을 중심으로 하고요,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원은 일단은 y는 x 위에 있으니까 중심이 a, a가 될 거예요. 자,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해주면요, 이런 느낌인 겁니다. x축과 y축에 접하고 있고요, y는 x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위에 원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a, a라고 둘 수 있겠고요. 심지어 접하고 있다는 얘기는 반지름도 다 a라는 겁니다. 그래서 는 a 제곱이 된다. 이렇게 식 세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지금 이런 원 중에서 이 직선과 접하는 원의 개수를 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저 직선과 그리고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a랑 똑같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거리 구합니다. 루트 25분의 절대값 a 다 대입하시면 3a-4a 플러스 12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좀 빨리 갑니다. 양변에 루트 25 곱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곱할 겁니다. 그러면 좌변은 25a 제곱, 우변은 요거 마이너스 a 플러스 10이었으니까요, a 마이너스 10이 제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25a 제곱
이 오른쪽에 있는 우변에 있는 것들이 좌변으로 건너온다고 치면은 다음과 같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의 값 그 24로 나눠주시게 되면요, a제곱 플러스 a-6은 0이 되면서 a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인수분해 하시고요. 그 다음에 a의 값 구해보시면은 마이너스 3이거나 2다. 따라서 a는 원의 중심이기도 하고 반지름이기도 한 녀석이었으니까 원의 중심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랑 그리고 2,2였다. 두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요거 AB의 길이의 제곱 해주시면요, 둘 빼서 제곱 더하기 둘 y좌표 길이 빼서 제곱, 그래서 정답은 5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99번 가겠습니다. 99번입니다. 지금 그림과 같은 원에서 y는 fx가 제 2사분면에 있는 원 위의 점 P에 접하고 있답니다. f-5, f5의 값을 곱해서 구해달라고 했네요. 그러면 원에서 어쨌든 계속 중요한 건 중심과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으로 이렇게 하나 일단 표시를 해두시고요. 접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접선을 좀 빨리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개념 설명을 먼저 할까? 개념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심이 원점인 원이 있습니다. 재료가 필요해요. 중심이 원점인 원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원 위에 점 m,n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m,n을 지나는 접선을 제가 식을 빨리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 그림으로 하면 이런 느낌인 겁니다. 자,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원 위에 한 점 m,n을 지나는 이런 접선이 있다. 근데 이 접선의 식을 빨리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x 자리에다가 m 하나 집어넣고요, y 자리에다가 n 하나 집어넣어서요, mx 더하기 ny는 r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x와 y의 기회수를 각각 그 원 위에 한 점으로 이렇게 찍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3,1이었다 그러면 3x 플러스 y는 r 제곱인 거예요. 되셨나요? 이렇게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은 빨리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선생님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당연히 생각은 하셔야죠. 자, 보시면은 직선입니다. 직선. 자, 직선은 당연히 한 점과 기울기, 이건 자다가도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그럼 이 직선이라는 녀석이 현재 m,n을 지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m,n이라고 표시를 해놔, 한 점. 그 다음에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데, 이 접선의 기울기는 반드시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접선까지의 이 파란색 선의 기울기랑 서로 수직이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 생각합니다. 여기 0,0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m,n이었어요. 그러면 요거 이 파란색 선 기울기 구하라고 하시면 x좌표 길이 빼요, n 빼기 0. 또 y좌표 길이 빼요, n. 자, 그러니까 이 파란색은 기울기가 n분의 n인 겁니다. 그럼 이 초록색은 그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n분의 m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정보 만드셔서 식 세우시면 마이너스 n분의 m 그리고 m,n 지나니까 x-m 그리고 더하기 n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식 정리하시면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선생님 이거 m제곱 플러스 n제곱이면 r제곱이랑 다르잖아요. 자, 근데 봐보세요. m,n은 원 위의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m,n을 요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성립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m제곱 플러스 n제곱은 r제곱이다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결국 얘가 r제곱으로 바뀌게 되면 mx 플러스 ny는 r제곱이 된다라는 거. 괜찮겠습니까? 요 개념을 좀 생각하시고 나서 이걸 다시 보시게 되면은 현재 P라는 점이 있습니다. P라는 점을 갖다가 제가 A, B라고 이렇게 해둘게요. 그러면 일단 A, B는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원에다가 대입하셔도 됩니다. 원 방정식에다가.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5인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요 A, B에서의 접선이 fx인 거니까 fx 제가 빨리 구하면요, ax 플러스 by는 r제곱 25가 되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식 조금만 정리하시면 b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25, 즉 b로 나눠주시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25다. 자, 그럼 이게 지금 제가 fx인 거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f5 곱하기 f-5 곱하기 f5 달라고 했으니까 f-5는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5 대입해. 그러면은 이렇게, 또 f에다가 5 대입해. 이렇게 나오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f-5랑 f5랑 곱해 주시게 되면은, 자, 여기 있는 거 서로 곱하는데 여러분 쫄지 마시고 이거 합차입니다. 합차. 얘 둘이 곱하시면요, b분의 25 더하기 b분의 5a 곱하기 b분의 25 마이너스 b분의 5a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차가 돼가지고 이렇게 빼질 수 있게 되겠고요. 요거는 b제곱분의, 자, 분자를 25로 묶어줘가지고 다음과 같은 식이 되겠고,
다음에 25-a제곱이란 거는 우리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5니까 25a제곱 건너가서 25-a제곱은 b제곱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둘이 서로 약분돼서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남게 되는 건 25분이다. 그 정답은 25인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다는 거.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0번입니다. 100번은 생각보다 풀이가 간단하네요. 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 위의 점 3,1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준비물이 두 가지입니다. 원이라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원점이 원의 중심이 0,0인 원이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원 위의 점 3,1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걸 3,1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네, x에다가 3 하나만 바꿔서 3x 그리고 플러스 y 는 r제곱 10이다 하셔서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 빨리 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녀석의 y절편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x의 값이 0일 때의 y값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y의 값은 10이 나오겠네요. 정답 10입니다. 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100번 문까지 문제를 풀이를 마치고요. 다음에 101번부터 110번까지 문제 풀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